안녕하세요. 책 쉽고 재밌게 읽자 남동책방 정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임양입니다. 네, 지난 책은 최고은 작가의 멀쩡한 어른 되긴 글렀뿐이라는 책이었죠. 네, 짱구 만화에 나온 짱구의 처세 기술을 통해 유쾌상쾌한 위로를 전하는 책이었죠. 네, 간만에 일기도 써보고 덕담도 하고 칭찬도 하는 훈훈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장르를 조금 바꿔서 역사소설입니다. 이 고려의 역사 속 숨은 영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서 함께 출연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광철 작가의 강궁, 이옥이라는 역사소설입니다. 우리 사서님들의 전담 코너죠.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신광철 작가님은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신기직한 리더십, 장보고 리더십, 인문형 인간 같은 인문 분야에서도 책을 많이 쓰셨고요. 시인이시기도 하셔서 하늘 웃음, 사랑은 시다라는 시집도 내셨습니다. 또 한국학 연구소 소장직을 함께 겸하고 계셔서요. 한옥마을, 소형 한옥, 한옥의 멋이라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책들도 다수 출간하셨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가장 최근에 발간한 긍정이와 웃음이의 마음공부 여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긍정이와 웃음이처럼 신광철 작가도 늘 웃음을 데리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쾌하고 긍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내용이 되게 좀 무거워서 이분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유쾌한 분일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네, 저자 소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줄거리 소개 들어야죠. 라인 양. 네, 이 책은 국내외로 혼돈을 겪었던 고려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활 하나로 나라에 충심을 다했던 이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책입니다. 네, 특히 라임 양은 또 역사와 인문 전문 네, 유튜버신데 네. 특히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읽었는지를 물어보면 네. 책으로 빠르게 눈으로 읽었죠. 눈으로 읽는 거 말고 어떻게 읽어야 되죠, 책을? 네, 몹쓸 대답 감사하고요. 눈으로 읽었습니다. 책에 대한 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몇 년도에 어떤 전쟁이 벌어져서 몇 명이 죽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 소설로는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뭔가 감정을 이입하면서 좀 더 역사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채은 님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뭔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소설에는 허구적인 사실이 많이 섞여 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려말 정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책에 나오는 이색이라든지 이성계, 신돈 이런 인물들은 이미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옥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이끌어내서 되게 참신하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런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역사 소설인 만큼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또 이 시대적 배경, 고려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죠. 네. 라임 양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많이 준비했죠? 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옥이 살았던 시기는 공민왕 제2기였습니다. 이때는 원의 간섭기였고요. 공민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당시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잦았고, 국내에서는 조일신과 김용의 난등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노국공주마저 이르면서 공민왕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채은 님도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건 홍건적의 난과 덕훈군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왔는데요. 네. 네, 홍건적의 난은 한족 농민들의 반란으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둘렀다고 해서 홍건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난입니다. 네, 홍건적은 반란을 일으킨 후에 원의 정부군에 의해서 쫓길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홍건적의 일부가 고려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음해 1월에 최영, 이성계 등이 개경을 탈환하고, 이에 홍건적은 압록강을 건너 퇴각하게 됩니다. 난이라는 글자가 붙은 만큼 홍건적의 난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이 명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덕훈군 사건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덕훈군 사건은 기왕후가 자신의 아들을 덕훈군의 양자로 들여서 덕훈군을 이제 고려의 왕으로 내세우려고 한 사건인데요. 이에 덕훈군이 군사를 이끌고 남하를 하였지만 이성계와 최영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참패를 하고 원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왕후와 공민왕의 대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자, 박수는 여기다 주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작가님의 정보 제공에 따르면 신광철 작가님의 SNS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 속에 많은 인간 유형이 등장합니다. 현대는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속도도 따라가기 어렵고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고려 말에도 그랬습니다. 고난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설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그만큼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이 장면 전환이 급박하고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읽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조명을 해야 하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서사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사가 좀 풀릴만 하면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장면 전환이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호 그 인간의 삶 자체도 되게 파란만장하잖아요. 관노로 전락하게 되고 다시 영웅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극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나운서분. 아나운서님은? 네, 정말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책 안 읽었죠? 책 읽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요. 읽었습니다. 네, 저도 라임 양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인물 뿌듯하네요. 저랑 같은 생각이라니. 사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인물들 하나하나를 주목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급박하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아쉬우면서도 또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장면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인물 중심에서 또 다른 인물 중심으로 또 그 다음 인물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럽고 다시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숙제 검사 또 하고 넘어가야죠. 이번 숙제는 소설 속에 인상 깊은 인물을 뽑아보자. 그리고 이유도 함께 말해보는 게 숙제였는데요. 라임 양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네. 인상 깊은 캐릭터가 아니고 평소처럼 인상 깊은 구절을 생각해서 왔는데요. 둘 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인상 깊은 구절이 마침 인상 깊은 캐릭터가 했던 이야기라서 제가 숙제를 2배로 해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칭찬해. 네. 제가 인상 깊다고 생각했던 캐릭터는 여기에 나오는 노인이에요.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맞는다고 고집하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네. 내 생각이 맞는다고 우기는 순간 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막히게 되는 것과 같지. 어떤 원리나 이론도 정답은 아니네. 더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그렇네. 무엇보다 상황 논리가 우선일 수 있네. 라는 이야기 등을 하는데요. 굉장히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지적 허세를 원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캐릭터였습니다. 노인이요? 네, 노인이요. 이 작가님이 노인의 입을 통해서 좀 자기의 생각을 많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뺏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서님들은요? 저는 최영이라는 캐릭터가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처음에 공술 대회 할 때 최영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자기도 대회에 출전을 하겠다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이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이기는 기분을 후배들도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이 되게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과 또 그 후배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좀 봤던 것 같아서 인상이 많이 깊었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알긴 아는 거지? 네. 그랬던 것 같긴 한 거지 지금. 네네. 네. 아람님은요? 저도 라임양과 똑같이 노인을 가장 인상 깊은 인물로 뽑았어요. 사선님이랑 의견이 같네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저도 구절이 있어요. 오. 살짝 말씀해드리면 길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인생길은 어느 길을 가도 내 길이다. 이 구절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이 노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책이 단순히 역사소설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간 철학, 고뇌 이런 걸 담고 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그걸 노인을 통해서 딱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그- 구절이 되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되게 똑같다고 느꼈어요. 아, 앨리스가 난 어디로 가야 해? 채셔? 라고 물으니까 채셔 고양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물어요. 근데 그때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길을 알려줘? 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면 어느 길이나 똑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소름 돋았어요. 아 오늘도 제가 한 명언 했네요. 채은님은요? 네, 저는 꽃지라는 캐릭터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티 없이 맑은 캐릭터다 보니까 조금은 어두울 수 있는 이 작품 안에서 더 빛이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꽃지가 등장하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벌써 이 배경에 대해서, 줄거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벌써 일부가 네. 끝났습니다. 네, 강궁 이옥 2부에서는 소설 속으로 좀 더 깊이 빠져볼 예정이니까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유튜브에서 남동TV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